할머니, 아줌마가 없어요. 옷장에 옷도 없고 가방도 없어요. 어디 간 걸까요? 김도희의 딸 보람은 아침에 일어나 강재인이 집에 없다는 걸 알고 정윤이에게 묻습니다. 아줌마, 이제 안 오셔요? 다른 데로 이사 갔어요? 저한테 이사 간단 말도 안 했는데. 아줌마가 급한 사정이 있었나 봐. 할머니도 이유는 잘 모르겠네. 저 많이 서운해요. 아줌마도 인사 못하고 가서 많이 서운했을 거야. 우리 보람이 많이 아껴줬잖아. 보람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이고 시무룩한 얼굴로 자신의 방으로 들어갑니다. 전날 재인이 자신의 딸을 사고로 죽인 최자영의 딸이라는 걸 알게 된 정윤이는 오열했고 재인에게 어떻게 여기서 살 수 있냐며 원망하였습니다. 재인도 눈물을 흘리며 죄송하다고 말씀드렸지만 정윤이가 사실을 알게 된 순간 더 이상 이 집에 머물 수 없다고 생각해 밤에 가방을 챙겨 조용히 집을 나간 겁니다. 도윤이 주방으로 들어와 정윤이 맞은편에 앉습니다. 어머니, 기분 좀 괜찮으세요? 내가 기분이 괜찮겠니? 그 일만 생각하면 가슴이 터질 것 같아. 재인 씨 잘못한 거 없어요. 어머니께 말씀드리려 했던 거 제가 막았어요. 내가 왜? 말씀드리면 너무 힘들어하실 것 같아서요. 나 죽는 걸 보기 싫으면 다신 그러지 마. 강미란 그 여자가 얘기 안 했으면 너는 끝까지 날 속였을 거야. 강미란 상무요? 그 사람이 말한 거예요? 그래. 어제 날 찾아와서 다 얘기해주고 가더구나. 자기가 제인이 고모라며 제인이 엄마가 우리 도희 사고 낸 그 여자라고 다 말해주더라고. 근데 왜 강상무가 어머니께 그런 말을 한 걸까요? 글쎄다. 왜 그런 얘기를 한 건지 나도 곰곰이 생각해봤는데 이유를 모르겠더라고. 아무튼 그 여자 때문에 강재인의 실체를 알게 됐지. 다음 날 유치원에 간 보람이가 돌아올 시간이 지났음에도 집에 오지 않았습니다. 정윤이는 몰라 여기저기 전화를 걸어봅니다. 보람이가 버스에서 잘 내렸다고요. 근데 얘가 집에 안 왔어요. 어떻게 하죠? 친구들도 다 모른다 하고요. 정윤이는 연락이 닿는 모든 곳을 수소문했지만 보람이의 행방은 묘연했습니다. 그리고 그 시각 회사에서 일하고 있던 강재인에게 전화 한 통이 걸려옵니다. 여기는 1층 로비입니다. 어떤 아이가 강재인 씨를 찾고 있는데요. 바로 내려와 주셔야겠습니다. 제인은 깜짝 놀라 하던 일을 팽개친 채 급히 엘리베이터를 탑니다. 웬 아이가 날 찾아왔다는 거지? 1층 현관 앞 택시 한 대가 서 있었고 그 안에서 익숙한 얼굴 하나가 그녀를 뚫어지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아줌마, 제인은 순간 멈칫하다가 곧장 뛰어나갑니다. 보람아, 여긴 어떻게 온 거야? 보람은 웃으며 대답합니다. 아줌마 만나러 왔어요. 전에 삼촌이 회사 이름 말해준 거 기억해서 택시 타고 왔어요. 제인은 조용히 아이를 껴안고 택시 기사에게 감사 인사를 전하며 택시비를 지불합니다. 보람아, 어떻게 혼자 여기까지 올 생각을 했어? 할머니는 아시니? 할머니가 아줌마가 사정이 있어서 이사 가셨다고 하셨어요. 전 작별 인사도 못했는데 그래서 인사하러 온 거예요. 제인은 미소 속에 가슴이 아파옵니다. 그랬구나. 미안해. 아줌마가 보람이한테 인사도 못하고 가서 할머니 말씀대로 아줌마한테 급한 일이 있어서 갑자기 나오게 된 거야. 하지만 가끔 보람이 보러 갈게. 다음부터는 이렇게 혼자 오면 안 돼. 전화하면 아줌마가 갈게. 알았지? 네, 알겠어요, 아줌마. 제이는 아이를 꼭 안습니다. 아들, 은호가 떠오르며 보람이의 외로움이 더 깊게 파고듭니다. 그녀는 곧바로 도윤에게 전화를 겁니다. 보람이가 절 보러 회사까지 택시를 타고 왔어요. 아줌마는 아직 모르세요. 아마 지금쯤 아이 찾고 계실 거예요. 도윤 씨가 보람이 좀 데려다 주세요. 알겠어요. 제인 씨, 많이 놀랬겠네요. 제가 인사도 못하고 와서 보람이가 많이 서운했나 봐요. 다음부턴 전화하면 갈 테니까 혼자 다니면 안 된다고 잘 얘기해뒀어요. 고마워요, 제인 씨. 도윤은 보람이를 데리고 집으로 향합니다. 집에 온 보람이를 본 정윤이는 벌떡 일어나 달려나가 아이를 와라 끌어안습니다. 보람아, 어디 갔었어? 할머니가 얼마나 걱정했는지 알아? 보람이는 작게 대답합니다. 아줌마한테 작별 인사하러 간 거예요. 할머니께 말씀 안 드리고 가서 죄송해요. 이제 아줌마 보고 싶을 때 전화하면 아줌마가 온대요. 다시는 혼자 어디 가지 않기로 아줌마하고 약속했어요. 정윤이는 아이를 꼭 안고 말없이 등을 토닥입니다. 도윤은 그 옆에서 조용히 고개를 숙입니다. 한편
제이는 도윤에게, 정윤이에게 자신의 정체를 말한 사람이 누구였는지 묻습니다. 그건 바로 강미란이었습니다. 제이는 고모에 대한 놀라움과 서운함을 안고 강미란의 방을 찾아갑니다. 정말 고모가 아주머니께 말씀드린 거예요? 그래, 내가 말했다. 내 엄마가 누구인지는 그 집에서도 알아야 하지 않겠니? 그분이 그걸 어떻게 받아들이실지는 생각도 안 해봤어요. 나는 사실을 말했을 뿐이야. 그게 그렇게 큰 잘못이니? 적당한 때 제가 말씀드리려 했단 말이에요. 내 엄마한테 화가 나서 그랬다. 승우를 내 호적에 올리려 했더니 반대하더라. 지금이라도 내 아들을 찾고 싶은 내 마음. 넌 이해 못하니? 승우한테 지금까지 엄마는 단 한 사람뿐이었어요. 고모가 아닌 제 엄마요. 갑자기 고모가 엄마라고 나타났는데 얼마나 놀랐겠어요. 그래서 평생 거짓된 이름으로 살게 놔두자는 거야? 아니요. 시간을 좀 갖자는 거예요. 승우가 고모가 엄마라는 사실에 적응할 시간을 주셔야지요. 갑자기 내가 내 엄마다. 내 호적으로 들어와라. 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걸 진실이라 부르면서 그 아이의 세상을 무너뜨리는 건 사랑이 아니라 폭력이에요. 그때 그 앞을 지나가던 강세리가 상무방에서 흘러나오는 둘의 대화를 듣게 됩니다. 잠깐만. 방금 뭐라고 한 거지? 강승우가 강미란의 아들이라고? 말도 안 돼. 그럼 지금까지 모두 속아온 거였잖아. 세리는 급하게 기찬의 방으로 향합니다. 디자인 경합에서 져서 당장이라도 회사에서 나가야 할 판인데 이건 하늘이 준 기회였습니다. 기찬 씨, 방금 상무실 앞을 지나다가 충격적인 말을 듣게 됐어. 강승우가 강미란 상무 아들이래. 무슨 그런 소리가 있어? 잘못 들은 거 아니야? 아니야. 분명히 똑똑히 들었어. 강미란이 호적에 강승우를 넣겠다고 했는데 강재인 엄마가 반대하는가 봐. 놀라운 소식인데 어떻게 지금까지 그 사실을 숨겨왔을까? 이건 강미란이 강승우를 YL그룹의 후계자로 밀겠다는 뜻이야. 진짜 그렇게 할까? 그러니까 강승우를 자기 호적으로 넣으려는 거지. 가만히 있다간 강승우가 모든 걸 가져가게 될 거야. 이제 어떻게 할 거야? 기찬 씨, 우리가 가만히 있을 때가 아니야. 내가 옆에서 도와줄게. 우리 것 지켜내야지. 세리는 회사에 남기 위해 기찬 곁에 붙기로 결심합니다. 세리가 믿을 사람은 기찬뿐이고 이 기회를 어떻게 써야 할지 그녀는 너무도 잘 알고 있습니다. 최자영은 가게에 나오지 않는 정윤이가 걱정되어 퇴근하는 길에 그녀의 집에 들립니다. 어서 오세요. 몸이 좀 안 좋아서 하루 쉬었어요. 내일은 나갈 수 있을 거예요. 자영은 거실을 둘러보며 대답합니다. 사장님 얼굴 뵈니 괜찮으신 것 같아 다행이네요. 여기 처음 와보네요. 사장님 댁 이렇게 생겼군요. 앉으세요. 차 한 잔 드릴게요. 자영은 무심코 거실 한켠 작은 방으로 향합니다. 문이 반쯤 열려 있고 그 안엔 책상과 작은 액자 하나가 놓여 있습니다. 햇살이 비치는 액자 속 김도희의 환한 웃음이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자영의 손이 액자 앞으로 천천히 다가갑니다. 액자를 본 순간 자영은 충격에 휩싸입니다. 손끝이 떨리고 입술도 눈동자도 흔들립니다. 김도희? 그럼 여기가 김도희의 집이라는 거야? 그 순간 정윤이의 목소리가 들려옵니다. 우리 도희예요. 얼마 전 뺑소니 사고로 먼저 저 세상으로 간 제 딸이에요. 자영은 그 말을 듣는 순간 온몸이 얼어붙는 것 같았습니다. 자신도 모르게 뒷걸음치며 말합니다. 죄송해요. 갑자기 일이 생각나서 오늘은 먼저 가볼게요. 정윤이의 왜 그러냐는 물음을 뒤로 한 채 자영은 거의 뛰쳐나오듯 집을 나섭니다. 최자영은 불 꺼진 거실에 앉아 있습니다. 코트도 벗지 못한 채 어두운 공간 속에 가만히 있습니다. 김도희가 사장님 딸이었다니 그녀는 숨을 헐떡이며 양손으로 얼굴을 감쌉니다. 그날의 사고 장면이 불쑥 떠오르며 자영의 눈에는 눈물이 흐르기 시작합니다. 그녀는 무너진 듯 바닥에 주저앉았고 텅 빈 눈빛으로 허공을 바라보며 오열이 터져 나옵니다. 짙은 안개 속 자영은 낯선 길 위에 서 있습니다. 저 멀리 하얀 원피스를 입은 여자가 천천히 걸어옵니다. 가까이 다가와서 보니 그 얼굴은 김도희입니다. 자영은 울먹이며 다가섭니다. 도희 양,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내가 잘못했어요. 하지만 도희는 무표정한 얼굴로 자영을 똑바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없이 고개를 젓습니다. 자영은 눈물을 쏟으며 손을 내밉니다. 도희 양, 한 번만 용서해줘요. 제발. 그러나 도희의 형체는
손끝에서 연기처럼 사라집니다. 자영은 식은땀에 젖은 채 깨어납니다. 방 안은 고요했고 도희의 눈빛은 아직도 자영의 곁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햇살이 어슴풀의 거실을 비추고 자영은 소파에 앉아 있습니다. 옷은 지난밤 그대로고 눈은 멍하니 허공을 보고 있습니다. 그때 자영의 휴대전화가 울립니다. 화면에는 강재인이라는 이름이 떠 있습니다. 한참 동안 벨소리를 듣던 자영은 조심스럽게 전화를 받습니다. 여보세요? 재인의 목소리가 들려옵니다. 엄마, 잘 주무셨어요? 어젯밤에는 전화를 안 받으시더라고요. 자영은 한참을 말이 없습니다. 그러다 조용히 입을 엽니다. 도희야. 재인의 목소리가 굳습니다. 엄마, 뭐라고 하셨어요? 자영은 웃는 듯 낮은 목소리로 중얼거립니다. 도희야. 오늘은 엄마랑 놀러 갈까? 내가 좋아하는 꽃집에도 가고. 휴대폰을 든 재인의 손이 떨립니다. 엄마, 지금 누구한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영은 대답하지 않습니다. 그저 멍하니 웃고 있습니다. 그 웃음은 어딘가 슬프고도 아주 멀리 가 있는 표정입니다. 그날 아침, 자영은 현실이 아닌 그날의 기억 속에 머무르게 된 것입니다.